안녕하세요. 화상은행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2월 8일 파산 선고된 62년생 남자의 케이스입니다. 당시 만 53세네요. 53세면 이제 파산 면책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데가 아마 50대 초중반 아닌가 싶습니다. 2003년에 2006년 사이에 보증금 1000, 다음에 1500, 25, 30, 30. 보증금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77년에서 80년 사이에 출판사 직원이었고요. 81년에서 91년 사이에는 부친 아버님 건축업일을 도와서 이제 건축업에 종사했습니다. 또 92년에서 99년까지는 주방가구 제조 어떤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주방가구 설치와 관련된 가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 시기는 2011년입니다. 주방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으나 IMF 외환 위기가 닥쳐 폐업을 하고 이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이 일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계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미국 뉴욕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집에. 배우자는 식당 종업원이고요. 딸 아들이 있습니다. 총 채무는 1억 7천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고요. 한번 볼까요? 채무자의 우체국 예금 이출금 거래 내역을 보면 채무자의 소득 중 건설 일용직으로 종사하면서 얻은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으나 일용직도 이게 여러 단계가 있죠. 통장 거래액이 이를 상회한 200만원 정도 입금된 흔적이 존재함. 이에 대해 채무자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주방가구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자신의 일용 노임 외에 다른 인부들의 노임이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자신이 일부 대지급한 사실이 있고 입금된 금액 전원이 자신의 실제 소득은 아니라고 진술함. 이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내가 만약에 집에 300만원 견적을 딱 받아서 여기에 이제 어떤 주방 가구를 설치해준다 했을 때 그 300만원이라는 게 나 혼자 할 수 없을 땐 다른 인부를 또 사야 되죠. 그것까지 다 하면 내 임금은 20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일의 규모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건설 현장에서 특히 이제 반장급이나 노가다 10장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득을 조사하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허위 소득이라고 봐서 면책 불허가 시킨다는 것도 되게 가혹한 일이죠. 현재 일부 소득 진술이 신청서와 상인과 한 것 외에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 은닉한 재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 진술이 참 왜냐하면 이 소득 진술을 따지는 이유가 법원에서는 아마 개인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대 보험이 명확하면은 의문점이 없죠. 유리지갑이니까. 근데 배달직이라든지 일용직 이런 분들은 실제 지금 배달직은 하루 버는 게 한 달 버는 게 300~400인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천년만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개인 파산 단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먹고는 사야 되니까 파산 면책이 빨리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재판 절차하고 또 채권자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회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 업종의 특성을 이렇게 이제 노가다 이만한 건설 현장에서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비 변상을 급여에다 같이 포함하는 게 있죠. 흔히 말하면 내가 점심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값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은 법인카드로 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거를 이제 월급에다가 넣어서 너 돈으로 떼워라. 그런 거 사실 급여가 아니죠. 그런 거는 비용이죠. 그런 경우 때문에 월급이 한 30만원, 40만원이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자기가 갖고 가는 실제 실수령액은 100만원대로 떨어지죠. 그런 경우도 참작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명의로 받고 일부는 자녀 명의로 받고 일부는 채무자 명의로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명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좀
적발이 쉽진 않지만 걸리면 문제가 됩니다.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여튼 이 급여와 관련돼서는 이 개인회생이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 심사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